몇 명이죠? 네, 딱이네. 여기 자료집에 나온 게 좀 나중에 연구원들이 연구해서 좀 정리한 거고, 제가 나눠드린 게 더 초기 자료예요. 더 초기 자료. 근데 이게 2시간짜리면 이제 앞에 거 연습도 하겠는데, 지금 연습할 시간은 없고, 연습할 시간 없으니까, 그냥 바로 2페이지부터 볼게요. 이거는 위즈퀴즈에 실린 글이에요. 2005년이네. 되게 오래됐네. 2000년. 아니다. 5년, 2020년이니까. 그러네. 아주 초기네. 제가 운 좋게 초기부터 이렇게 위즈퀴즈랑 이런데 그쪽 플러스방 거기에 글을 쓰게 돼가지고 생각이 빨리 정리됐는데,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간단한 소개글을 주죠. 소개글. 돌쇠는 부모 없이 게으르게 지내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나무를 해서 살았습니다. 그한테는 황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끼 도깨비가 나타나 꼬리가 잘렸다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2달 동안만 황소 뱃속에 들어가 살게 해주면 황소의 힘을 10배나 세게 해드리겠다. 보통 내용 소개는 결정적인 전개되기 전까지를 되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게끔 그래서 어떻게 됐지? 하고 책을 읽고 싶게끔 만드는 게 기본이고요. 예. 근데 이렇게 돌쇠가 부모 없이 게으르게 지내다 이렇게 아이를 평가할 만한 것은 잘 안 집어넣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게으르지만 황소랑 열심히 뭘 했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집어넣은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내용 속에는 건조체 형태로 뻣뻣하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평가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아이들은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그걸 선입견으로 확 잡아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 것 쪽으로 가기보다는 단어 하나 잡히면 단어 하나로 규정 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멍청시 부부 그러면 멍청하다라는 게 딱 잡혀가지고 선입견처럼 들어가요. 고정되죠. 그래서 여기는 근데 게으르게 지내다가 그러는 걸 규정인 건데 뒤에 얘기랑 다르기 때문에 그냥 허용을 한 편이고요. 이런 걸 보통 의문 이렇게 큰 차이로 보면 이렇게 4개. 이거는 이제 위즈퀴즈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수업하는 사람들 대상이 아니죠. 전혀 모르는 사람 대상으로 쓴 거라서 이렇게 의문이 간단한 것부터 적었어요. 돌쇠는 황소를 어디서 구했을까? 돌쇠는 무슨 봉변량에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실까? 꼬리가 잘렸어 엄마한테 가면 되지 왜 황소 몸속에 들어갔을까? 돌쇠가 게으르다니까 황소끼리만 어디서 구했을까? 이런 거는 어디서 어떻게는 되게 쓰지 않게 해요. 왜냐면 이건 책에 답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사실적인 질문 아주 평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피하는 쪽이고요. 무슨 봉변을 당해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실까? 봉변을 썼으니까 조금 자기 생각은 들어갔는데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실까는 돌쇠는 부모 없이 게으르게 지내다가 해서 이건 전제예요. 이야기의 전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야기의 전제에 해당되는 건 의문 갖게 좀 안 시켜요. 우리 독후 활동할 때 줄거리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쓰게 시키면 기억하고 미음에 대해서는 의문 갖지 못하게 시켜요. 그게 가장 의문 갖기가 편한 것들이거든요. 이야기의 앞부분, 이야기의 뒷부분에 대해서 의문 갖는 건 되게 줄거리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못하게 시키는 형태. 그래서 이런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답 자체도 책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독서 토론 같은 데서 책 안으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해요. 독서 토론에서 논리적인 성격만 가지는데 저희가 독서 토론할 때는 책 밖에서 근거 되는 걸 다 잘라요. 절대 책 밖에서 근거를 못 들게 드려서 그러면 책을 열심히 보게 되고요. 책 밖에서 근거 드는 걸 허용을 하면 아이들은 신문이나 이런 잡다한 데서 얻어온 걸 갖고서 근거를 들고 그거를 들은 아이들은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 답을 못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하고 입을 다물게 되죠. 그래서 결국 책을 안 읽게 되고 잡학 있는 애들이 잘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독서토론이 다 겉돌아요. 우리는 책 밖의 근거, 심지어는 높은 반 애들은 네가 한 근거가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 쪽수를 적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근거를 대라 그래. 기억을 잘하니까. 그러면 그 근거를 쪽수를 보고서 아이들이
저 맥락 보고 자기는 다른 쪽의 근거를 또 대죠. 그렇게 토론을 벌이는 거는 점점 토론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책을 깊이 보게 하는 거니까 깊이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꼬리가 잘렸으면 엄마한테 가면 되지 왜 황소 몸속에 들어갔을까? 이런 것들이 흔히 소위 말해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이런 거거든요. 자기가 방법을 제안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고 약한 것 중에 하나예요. 무슨 내가 사고력부터, 그렇죠. 사고력부터 들어가는. 그러니까 다른 대안, 되게 흔히 말하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라는 말이 많이 써요. 여기는 왜 황소 몸속에 들어갔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게 많은데 여기는 다른 방법이 뭔지 엄마한테 가면 되지라고 얘기는 했죠. 그래도 그것보다는 황소의 몸속에 들어간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죠. 황소의 몸속에 들어갔을까? 갑갑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황소 몸속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 내용에 대해서 뭔가 자기 생각을 더 집어내지. 황소 몸속에 들어가면 답답할 텐데 또는 뭐 그 몸속이 음식물이 들어오니까 지저분할 텐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지. 엄마한테 가면 되지 있잖아요. 그죠? 돌쇠가 게으르다니까 황소 끼니를 잘 챙겨줬을까? 여기는 외자가 없긴 하지만 게으르다는 거하고 끼니 챙겨준 거하고 연결시킨 것 때문에 조금 높다고 봤어요. 이게 모순되는 걸 붙잡은 거예요. 이게 국어과 책은 모르겠고 옛날 책 중에서 의문을 가질 때 그 전에 거기 있는 문장이 모두 하나, 둘, 셋, 네 문장이 있죠. 문장 밖에 거를 서로 연결시켜서 하는 게 높은 수준이다 그런 얘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형태예요. 첫 문장하고 다음 문장을 정도 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 넘겨서 그래서 그 다음 위키키즈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썼고 그 다음에 어떤 글이 훌륭한가 어떤 생각이 좋은가 이거 4페이지 거 보면 번뜩이는 감보다는 사고를 전개하는 형식의 글이 생각이 깊은 것이다. 우린 보통 생각이 깊다라는 걸 어떤 독특한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아요. 독특한 생각. 근데 저는 독특한 생각이 아니라 사고 전개라고 봐야 돼요. 독특한 생각은 아이들 수준에서는 말이 될지 모르지만 특히 면접이나 이런 데 가서 교수나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사람들한테는 뻔한 것들이 다 뻔한 거. 결코 독특한 생각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교수들도 거의 90%가 외국 지식을 전달한 사람들이죠. 자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특한 생각은 실은 거의 가능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한테. 가능한 거는 사고를 전개시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질 정도로 전개시키는 게 좋은 것이고 실제로 예전에 서울대 논술 채점 기준에 창의력, 그래서 창의력은 사고 전개 능력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어요. 근데 그거가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고력이 사고 전개 능력이라는 식의 생각이 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뭔가 좀 독특한 생각, 남들이 생각 안 하는 생각 이럴 것 같다. 근데 남들이 생각 안 하는 생각의 상당수는 어른들이 판단할 때 그 아이 나이에 비해서 생각하기 힘든 거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어른이나 아이나 동시대에 살았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사실 많아요. 아이가 독특하다는 생각은 나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여야 돼요. 그것만이 독특한 거예요. 나도 생각해보죠. 왜냐하면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하나는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생각 못한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만 독특한 생각이고 그 아이에 비해서 그 아이 수준에 비해서 독특하다. 그거는 내가 너무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많은 아이들 대해보면 그런 아이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 다음에 혼자서 여러 가지 해석하는 것보다는 저자와 대학하는 형식의 글이 깊은 것이다. 사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따지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잡지에서 글을 쓰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큰 흐름이 그런 거죠. 처음에 거 보면 스즈키 딸이 폭행을 당하고서 말을 안 하게 된다. 단순히 폭행만 당한 것이다. 상처받을 이유가 뭐였을까? 큰 소리를 치지 못한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서 난생 처음으로 맞아봐서 그게 적응이 안 돼서 이렇게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말고 약간 저자 대화하는 방식은
도깨비는 왜 개에게 꼬리 물렸을까? 그 전에 개를 조그맣게 만들 수 없었나? 너무나 순간적으로 놀라서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개가 도깨비를 안 모살 리는 없다. 꿈에 도깨비가 먼저 개를 약 올린 게 아닐까? 이렇게 저자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 그 뒤에 보면 주고받는 문답보다 논쟁하는 형식. 논쟁하는 형식은 그래. 돌쇠는 착한 것 같다. 꼬리가 잘린 불쌍한 새끼 도깨비를 살려준 것도 그렇고. 그런데 살려준 대가를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대가를 원한다면 돌쇠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논쟁처럼 썼어요. 얘는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까지 수업을 했는데 1학년 때 이렇게 써가지고 대단히 뛰어나다 봤는데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요. 하나 생각하고 뒤집고 여기서 그런데 그러면 뒤집었죠. 착하다. 그런데 대가를 원해서 그렇다면 착한 게 아닌 것 같다. 그래도 결국은 살려줬으니까 착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뒤집었는데 이 틀이 안 바뀌더라고. 이게 한 문장 단위로 뒤집으면서 이게 발전하면 문단 단위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문단 단위로 바뀌면 체계를 가져야 돼. 이게 안 되면서 얘는 불행히도 내가 그렇게 고2, 고3 때까지 가르칠 때 국어가 2등급 나왔어. 딴 건 다 1등급 나왔는데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쉬운 형태예요. 그 다음 거는 사고력뿐만 아니라 독해도 우수하다고 하는 것 중에 사례인데 나쁜 벌레는 없다를 읽고 교감하기야 길들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학습을 통해 곤충 혐오감을 얻게 되는 것처럼 그네들도 인간 혐오감을 학습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둘 다 마음을 열어야 교감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건 그 바퀴벌레 갖고 세우는데 바퀴벌레 사람의 마음을 열면 바퀴벌레가 사람한테 이렇게 친근하게 온다 그러는 건데 이거는 곤충도 똑같이 곤충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곤충도 인간 혐오감이 있지 않을까. 이거 조금 설명이 복잡하네요. 바퀴벌레는 제가 알기로는 3,000종이 있는데 그 중에 3종이 인간 근처에 산대요. 곤충을 좀 좋게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제목이 신이 내려준 무한자의 목소리가 그래요. 인피니트. 그래서 그런 걸 곤충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서 바퀴벌레가 그렇게 뛰어난 적응력을 갖고 있는데 인간보다 더 먼저 살았고 그리고 그 바퀴벌레는 전자레인지도 돌아다닌다 했잖아요. 그 팔을 느껴가지고 그 사이도 비집고 다닐 정도로 거의 모든 거에 적응이 가능한데 왜 인간 주변에서 구박을 받고 있을까? 그 사람의 문제의식이야. 인간에게 경고하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실은 우리만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바퀴벌레는 자기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린 그걸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베르베르나르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인간보다 더 먼저 살아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 특히 바퀴벌레도 있고 옛날에 공룡도 그랬지만 지금 개미도 그래. 그 사람 말로. 개미는 계속 퍼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점점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그러거든. 적응력이 워낙 강한데 바퀴벌레는 그렇죠. 그래서 인간 때문에 지구가 망하면 자기네도 망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계속 인간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수도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럴 때 하여튼 그런 전제로 이 사람이 쓴 건데 바퀴벌레 중에서 한 종류가 애완이래요. 우리는 근데 바퀴벌레, 풍뎅이는 이런 거는 별 다른 거 없어요. 무당벌레 다 비슷한 거죠. 좀 등치가 큰 거예요. 등치가 큰 건데 그거는 이제 한 마리가 다치면 다른 애들이 돌봐주는 걸 보인대요. 돌봐주는 게. 그리고 이렇게 손에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곤충이랑 친근해지기를 애들한테 하니까 바퀴벌레 여기 한 마리 놓고 초등생한테 이렇게 손대라 그러면 걔가 이렇게 갔다 와요. 그럼 신기하니까 애들이 초등생 쭉 줄 서가지고 이렇게 주면 이렇게 갔다 오거든요. 저기서 한 애가 야 저거 밟으면 바삭거리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었죠. 그러고 오는데 걔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냥 초등생이니까 막 울지.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해. 말로 얘기를 해. 근데 그러면 가요. 그러면 이제 그 경험한 초등생은 뭐 엄청난 거죠. 완전히 바뀐 거죠. 실제로 그렇다 할 정도로 그 감이 실제로 동물들은 죽인다는 거, 경멸한다는 거의 느낌이 상당히 강해요. 내 친구도 보면요. 내 친구도 산에 가서 혼자 가서 이렇게 혼자 밥 먹으면서 땅콩 같은 거 이렇게 두면요. 차츰차츰 날라서 먹거든요. 또 먹어요. 처음에 이렇게 던지다가 이렇게 오는데 안 움직여요. 근데 속으로 이게 잡히겠네? 그 순간 날아가요. 그래, 그다음부터 안 와. 그게 가능해? 근데 정말
그 어떤 우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건 팥밖에 없는데 그런 느낌 같은 거 죽인다거나 경멸한 그런 느낌 같은 거에는 대단히 민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무슨 다른 형태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배경이고 이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만 곤충을 봤는데 특히 안 좋은 거 그렇죠. 근데 곤충 입장에서 인간을 보는 사고는 상당히 높은 거거든. 물론 아이들이 많은 경우 나 입장에서 아니라 엄마 입장에서 글을 써요. 엄마를 주어로 해서 글을 쓰는 게 꽤나 많아요. 근데 그거는 강자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강자 입장에서 글 쓰는 거, 강자 입장에서 사고하는 건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어서 여자는 여자로서도 생각하고 남자로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좀처럼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못해요. 기본적으로 강자들은 약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힘이 약하거든요. 사고력이 높아야지만 가능해요. 똑같이 아이도 마찬가지죠. 아이도 강자 입장으로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사고력이 높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좀 높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높은 애들이 그렇게 반대 입장, 근데 반대가 약자 입장에서 강자를 바라보는 거, 그게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높다. 근데 이런 애들이 물론 이 아이 경우는 뭐 이거 하나 갖고 하는 건 아니죠. 다른 거를 이렇게 얘가 우리 연구원이 분석한 걸로 얘가 몇 년 동안 의문 갖게 한 거를 이제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면서 이게 다르구나 그런 거를 이제 우리 나름대로는 정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사고력 평가 기준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왜 궁금한지 자기 생각이 나타나야 좋습니다. 자기 생각을 쓰게 시키는 거예요. 상대가 이게 아주 힘들어요. 아까 말한 대로 아까에서 외자 붙이면 의문이 돼요. 아까 맨 처음 거 보세요. 돌쇠는 부모 없이 게으르게 지내다가 그러면 왜 돌쇠는 부모가 없었을까? 왜 게으르게 지냈을까? 왜 먹을 것이 떨어졌을까? 왜 나무를 해서 살았을까? 모든 것이 다 외자 붙이면 그 상대의 그 글에 대해서 근데 그게 왜 궁금한지 생각을 붙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힘든 거고요. 자기 생각을 덧붙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고 요즘 얘기하는 건 그런 거. 주인공은 가출을 했어. 이제 실제 사례에서는 왜 가출을 했을까 그랬어. 그럼 넌 그게 왜 궁금하냐? 그러니까 이제 가출하면 춥고 배고프잖아요. 가출하면 위험하잖아요. 한 명 모범생이 가출하면 부모님 걱정하시잖아요. 속으로 걱정하면 가출 안 하지. 근데 이제 걔는 모범생이는 어쩔 수 없고. 근데 그런 경우 아까처럼 뒤집으면 가출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이런 거예요. 더 약한 경우는 나라면 가출 안 할 텐데 그게 가장 낮은 단계. 근데 어른들이 얘기한 다른 그 발문이라고 얘기되는 그 하늘이 등등 발문으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 교과서 같은 데서 꽤나 많이 나와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 텐데 아니면 내가 돌쇠라면 내가 뭐라고 했을 텐데 그럴 때 우린 그걸 다 잘라요. 그거 말고 네가 가출하면 나라면 가출 안 했을 텐데 내가 돌쇠라면 안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니면 가출하면 가출 말고 더 좋은 방법도 있을 텐데 이런 거 다 자르고 네가 생각한 가출의 의미를 가졌으면 네가 생각한 가출이 이미지가 뭐야? 그걸 끄집어내라 그래. 끄집어내면 가출하면 위험할 텐데 이런 거예요. 그걸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의문은 내가 어떤 글을 보거나 어떤 내용을 보고 내 속에 내가 겪은 어떤 경험이죠. 어떤 경험. 정녕 어떤 경험하고 뭔가 이상하니까 나오는 거거든. 이상하니까 왜 그래? 왜 그러는 거다? 왜 그러지? 내가 정상으로 생각하는 내 경험에 비추어서 뭔가 아닌 뭔가 있는 거예요. 가출하면 안 되지. 근데 왜 가출해? 그렇지? 웬만하면 그냥 있어야지. 가출? 그럼 넌 그게 왜 가출하면 안 되는지 왜 불편한지가 네 생각은 뭐야? 할 때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오래 하면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정리되는 애들이 나중에는 의문이 줄어들고 자기 생각으로 길게 써요. 의문 하나 갖고도. 그러다가 이제 높은 단계로 가면 그것이 이제 자기 전공의 성격으로 나타나죠. 이 아이는 이런 전공의 성격이야 라고 내가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들이 나요. 누구는 어린 시절부터 계급적으로 보는 애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인간을 쪼개잖아. 인간을 인류 문명이라 통째로 대비시키는 애가 있어. 이런 애들은 되게 인류학과 정도. 인간을 계급적으로 쪼개서 지배 피집하는 당연히 사회학과 정도. 그렇죠? 인간을 심리적으로 파고 들어간 애들은 심리학과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 아이들의 성향이 드러나긴 해요. 자기 생각을 끄집어 올리면.
근데 그런 게 쉽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을 강제로 쓰게 시켜. 왜 그런 거예요? 중간쯤에 보면 맨 밑에 뽑았죠. 밑에 사내대장부 4학년 아이가 왜 이 선생님이 별명이 무뚝뚝할까 그랬어요. 그래서 야, 넌 왜 궁금하냐? 네 생각 끄집어내봐 했더니 보통 1학년 선생님들은 친절한데 이 선생님 왜 무뚝뚝할까 이렇게 했어요. 이게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내대장부라는 건 그 유치원에 1학년 막 들어간 애들이에요. 들어갔는데 선생이 책을 애들한테 읽어주면서 앉아, 일어서, 책 펴, 뭐 이런 선생이에요. 그래서 되게 부담스럽다 별명을 무뚝뚝이라고 해줬는데, 근데 이걸 내용 소개만 읽고 왜 무뚝뚝할까 그랬어요. 4학년 초기에 공부할 때. 그래서 왜 궁금하냐 그랬더니 걔가 좀 생각하다가 아이, 그 유치원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1학년 애들한테 그렇게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랬어. 그래, 그걸 써봐, 그걸 써봐. 그래서 보통 1학년 선생님들은 친절한데 이 선생님이 왜 무뚝뚝할 거래? 보통 애들이 뭔가를 쓰고 내가 이제 지적하기보다는 되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네 말뜻이 네가 쓴 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애들은 어떤 글을 쓰건 부모들이 미리 포괄적으로 맥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쓰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상이란 그렇죠. 일상이라면 물 그러면 엄마는 알아요. 물을 먹고 싶은지, 물을 쏟았는지, 지금 뭐 어쩐지 알죠. 그렇죠? 근데 공부를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부를 하면 물이 어쨌는데 그런 거야. 심지어는 뒤집는 거예요. 물을 먹고 싶은 애한테 물 쏟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물 먹고 싶다고요. 그래요. 그럼 네가 그렇게 말을 안 했잖아. 그런 거야. 정확하게 표현을 기르려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애가 썼을 때 틀렸다는 쪽보다는 애가 쓴 글을 말 그대로 읽어가지고 거기에 포함된 의미나 함축이나 이런 것도 빼고 그냥 그대로 읽으면 상당수 얘기가 모호해요. 당연하죠. 애들이 정확히 표현할 줄 모르니까 잘 모르겠어. 그래. 그럼 애들은 거의 10중 8구 열받아요. 왜 이 뻔한 내용을 뭘 모르겠다는 거야? 뭘 모르겠다 그래서 말로 떠들어요. 뭔가 떠들어. 그럴 때 그 말이 되건 안 되건 맞아. 그게 빠져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설사 틀리더라도 맞아. 그 내용이 없네. 그 내용 썼으면 내가 무슨 말을 알지. 그러면 아이씨 그러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바로 때리는 거예요. 그거는 과정. 설사 그 상황에서 안 맞을지 몰라도 애가 뭘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애들은 대충 써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걸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는 이게 왜 궁금한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을 쓰건 안 쓰건 네 말뜻이 잘 모르겠어. 그럴 때 못 알아듣는 애한테는 단어 하나 표시하고 이걸 설명해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생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네 말뜻이 모르겠어. 조금 더 세다면 내가 걔가 쓴 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주 어려운데 순간 떠오르면 네가 가진 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그래버리면 이제 얘는 명확해지죠. 그건 어쩌다가 내가 생각나는 거니까 그런 거 해서 아이들이 좀 더 자기 생각을 많이 드러내놓고 쓰게 시키는 거예요. 모양은 의문인데 결국은 중요한 건 자기 생각이에요. 왜냐면 외자로 물어보는 건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외자만 붙이면 되거든요. 기존 내용에 외자 붙이면 다 의미 돼요. 근데 그게 왜 궁금하냐? 실은 애들은 뭐 궁금한 건 아니지. 뭐 강제로 쓰래서 쓴 거지. 그럴 때 아니 너는 이렇게 썼지만 딴 애들은 이렇게 썼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저마다 의문을 다른 데서 갖잖아. 넌 왜 딴 애와 다른 데 가졌어? 그럼 뭔가 네가 어떤 다른 경험이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생각을 끄집어내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 잘 안 되는데 여럿이 하면 의미 다르거든요. 신기하네 그래. 근데 정말 우리가 신기한 건 생각이 없거나 초기일수록 의문이 같아요. 그것도 신기해. 의문이 거의 비슷해. 심지어는 자기 생각도 상당히 비슷해.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거고 깊이 들어가면 더 다르다고 보는 거죠. 어떤 의문이 좋은 일일까? 이거는 이제 결과론이긴 했는데 예상하는 거예요. 답이 단순하고 짧은 것보단 길거나 복잡한 것이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친구에 따라 답이 다르게 나타나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한 애들한테는 본인 이거 답이 단순해 그럴 때 애가 우기는 애가 있어요. 아니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네가 그럼 답을 써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답을 가리고 친구한테 답을 써보기 시켜요. 그럴 땐 되게 이제 선생도 짱을 굴리니까 좀 생각이 단순한데 내한테 주지. 그러면 걔도 가장 전형적인 답을 써요. 그럼 둘이 똑같으면 거봐 네 의문이 같다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답이 다른 걸 쓰게끔 자꾸 유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거의 선생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친구가 2명이어도 상당히 힘들고요. 3명 정도, 최소 3명에서 4명은 가야 되고요. 2명만 해도 상당히 힘들어요. 둘만 해도 상당히 뻔한 느낌이 많이 들고 3명만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그룹 지도 형태의 성격을 항상 갖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고력입니다. 사고력에 대해서 질문 하나 받고 쉬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보세요. 보통 사고력 하면 이게 하이웨이 두꺼비를 예를 들어서 많이 하는데 하이웨이 두꺼비처럼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책들도 많잖아요. 뭐가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고력 그래가지고 보통 하이웨이 두꺼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개되는 이런 것들을 이게 뭐 사고력하기 좋은 책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책으로 사고력에 대해서 보통 할 때 이 하이웨이 두꺼비를 많이 갖고 와서 하더라고요. 근데 하이웨이 두꺼비와 다른 형식의 그런 것들은 사고력 할 때 어떻게 아니, 똑같아요. 제가 화요일에 두꺼비 한 거는 뭐 남들이 많이 볼 것 같아서 이거 위즈키즈에서 쓰는 거라 그렇게 쓴 거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사고력이 좋은 거는 오히려 그 형제 자매 동을 다룬 거나 학급 동화가 훨씬 더 사고력이 그걸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거는 자기가 경험한 것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부딪히는 게 금방 나타나거든요. 형제 자매 관계, 학급 관계. 그렇지 않고 사회 문제를 다루는 가난, 입양 이런 건 사고력이 거의 안 나와요. 높은 데에도 다 전형적인 형태, 장애, 입양 이런 것들. 요거는 약간 모순되긴 하는데 그 두꺼비하고 이제 부엉이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격차가 큰 거를 뒤집어 놔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나라는 모르겠어. 우리나라는 뭐 토끼와 호랑이 같은 거가 있으니까 익숙하긴 한데 얘들은 그쪽 전통은 그런 게 있나? 하여튼 좀 불편한데 이게 이제 그 강자고 약자의 이게 뒤집히는 형태여서 그러긴 한데 애들한테 실은 어려워요. 어렵고 최근에 와서 그래도 이 사람 책이 번역될 만한데 번역이 시리즈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웬만큼 그래도 이 정도는 뭐 문제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러셀 에릭슨인가? 이 사람. 하여튼 시리즈 영어로 되게 많은데 안 나오는 게 좀 신기하고 우리나라는 이 화이트 두꺼비 그림을 김정도가 아주 멋있게 그려가지고 이게 진짜 원래 원작인 건지 자기가 그린 건지도 궁금해서 확인해보고 싶은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좋기는 사고력은 이게 이제 상징성이어서 그러긴 하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입양이건 뭐 사회 문제건 강자건 약자건 동물로 나오면 훨씬 더 쉽긴 해요. 그래서 재밌어 하긴 하는 건데 동물의 한계는 약간 실감을 약간 약하게 하는 거죠. 감정을 약간 떨어뜨려 놓고 집어넣고 사람 관계에서 자기가 경험하는 것 대표적인 형제자매예요. 형하고 동생하고 나중에 나올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거 다를 때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조금 중화되긴 하는데 특별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만 질문 더 받을게요. 약간 여러 식의 서로 자극받는 거, 서로 생각하는 방식에서 이런 좀 힌트를 얻거나 뭐 이런 그런 시너지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아니 혼자 하면 일단 기억력도 마찬가지 힘들어가지고 혼자 하면 아주 힘들어요. 둘이 하면
쟤도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거거든요. 몰입독서 비슷하게 쟤도 하니까 나도 할만하네 그러는 건데 혼자 하게 되면 계속 저항하고 사고는 더더구나 안 할 거예요. 우리 3명은 해야 된다고. 3명이 할 생각은 이렇게 좀 돌아요. 기본적으로 선생이 내용을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자기 생각을 쓰라고만 하지 자기 생각에 사례도 잘 안 주고요. 예시는 어떻게 드냐면 그 아이가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에다 딱지를 붙여요. 그래서 걔 보고 어떻게 써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네가 옛날에 쓴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니까 그걸 참고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친구 것도 아니에요. 친구 것도 안 들어와요. 묘하게 자기 것만 들어와요. 자기 거에다만 딱지를 붙여주고 나중에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거 딱지 붙여주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발전하게끔 시키는 것이고 친구 좋은 거 친구 하나도 안 들어오고 선생님이 들으면 더더욱 안 들어오고 그러면 잠깐